이 고용 참사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자, 취업 증가가 1년 전에 비해서 5천 명밖에 안 된답니다. 예, 5천 명, 7월 달에 5천 명밖에 안 된대. 갈수록 이 고용이 줄어들고 있어요. 1월 달만 해도 33만 명인데, 7월 달에 5천 명. 그 기사 제목이 이 정도면 고용 참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재앙문이 열렸습니다. 정말 재앙문. 특히 고통받는 게 40대가 고통을 받는데요. 문재인을 제일 많이 지지했던 층이 40대죠. 한 50, 한 뭐 3, 4%, 55% 정도 지지했죠. 40대가. 40대가 일자리가 15만 개가 사라졌고, 또 40대가 직장에서 잘리고, 어디 알바라도 가려면 알바 자리도 없다는 거죠. 왜냐면 자영업도 문을 닫기 때문에. 그렇다고 40대 퇴직해서 자영업을 또 하자니 자영업도 안 되고, 본인이 자영업을 차리려고 해도 안 되고, 어디에 취직하려고 해도 자리도 없고, 임시 알바 자리를 하려고 해도 없고, 40대가 죽을 맛이라고 하네요. 40대면은 아이가 이제 한 초등학교 다니겠죠. 한 33살에 장가를 갔다. 33살에 장가를 갔다. 그러면 40대, 45살이면 12살이니까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이럴 때죠. 굉장히 열심히 해서 돈 벌어 놔야 되는 나이인데 직장에서 잘린다라는 거죠. 자업자득이죠. 40대들. 물론 이제 문재인을 하지 않았던 나머지 한 40%의 이 보수 40대들도 덩달아서 피해를 입는데 그분들은 참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부터 40대까지 일자리가 다 줄고 있대요. 10대, 20대, 30대, 40대 다 안 좋아요. 그 중에서도 40대가 더 안 좋습니다. 그쵸? 30대나 20대는 솔로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조금만 저임금을 받고도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대는 사실상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돈을 좀 더 많이 받아야겠죠. 경력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양질의 인재들이 더 많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대부분 좌빨이 많다고 봐야겠죠. 10명 중에 6명은 좌빨인 40대가 저렇게 잘려서 문재인이 진짜 2020년에 문재인이 이상한 손들의 장난에 의해서 요번 6.13 지방선거 때 서울시 의회 93% 더불어민주당이 다 먹었죠. 인천시 의회도 한 90% 넘었죠. 부산시 의회도 90% 넘었죠. 전라도 쪽은 97, 8%죠. 의회를 다 지방선거 광역 단체 의회를 다 석권했습니다. 90% 이상씩.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도 이거는 독재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죠. 방송에서도 안 하고. 그렇다면 2020년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300석 중에 90%인 270석을 얻어도 비난 안 하겠죠. 그때까지 가면은 40대는 빈민으로 떨어지죠.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거의 15만 명이 저렇게 팍 줄었어요. 특히 6월달, 7월달 오면서 엄청난 실업을 많이 당했네요. 예, 어마어마하게 실업을 당했네. 6, 7월에. 저 사람들이 재취업하기도 힘들죠. 40대면은 경력이 있는데 경력 있는 자들이 경력이 있을수록 재취업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도시 생활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초등학생이 있다라고 쳤을 때 집을 한 채 마련했을 거고 대체로 그 대출을 안고 아파트나 집을 마련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직장이 잘리면 대출금을 내지 못하게 되죠. 그럼 집을 싸게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집을 규모를 줄여야 되겠고, 요즘은 전세가 없고 뭐 반전세, 반월세 뭐 이런 거죠. 삶이 비참해져 가는 거죠, 점점. 이 40대, 30대, 20대가 그러면은 이렇게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기보다 이 사람들이 정말 각성을 해서 서울역에 태극기 집회에 와서 대한애국당과 함께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치는데 나선다면은 2020년까지 가지 않아도 끌어내릴 수가 있는 거죠. 문재인은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실업을 많이 당하고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비참한 거죠. 본인들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비참해지는 거죠. 저 사람들이 문재인을 찍고 실업이 됐다. 한편으로는 고소하죠. 쌤통이죠. 그런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고 장기적인 감정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문재인 지지했던 것을 후회하고 태극기 애국 시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선다면 정말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대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제조업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해요. 그것도 6월, 7월에 제조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저희가 늘 방송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통계로 말씀드렸는데요. 6월, 7월에 더 비참하네요. 6, 7월에 엄청난 회사가 문을 닫은 모양이에요. 모 하기사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을 하다 보니까 주 52시간으로 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회사가 그전에는 68시간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52시간만 일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공장이 68개가 있었던 상황에서 52곳의 공장만 돌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16개의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주 52시간 일을 하려면 잘라내야 됩니다. 공장 수를 줄여야 되는 거죠. 공장 수를 줄이지 않고 하면은 최저임금법이 올랐기 때문에 회사는 어마어마한 인건비 지출을 감당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잘라내는 겁니다. 68시간 일 못 시키고 52시간 시키니까. 그럼 저 실업 당한 사람들은 당한 사람대로 저렇게 많지만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일주일에 52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월급도 줄어드는 상황이 오는 거죠. 월급도 줄어든다고 했어요. 실업자가 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회사를 다녀도 월급이 줄어드는 상태가 된 겁니다.
아주 비참해져 가는 거죠. 어떻게 경제를 이렇게 곳곳을 모든 경제 분야를 이렇게 폭망시키는지 문재인의 손은 재앙손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없겠죠. 자, 이러한 이 제목 뽑은 거 보세요. 역대 최대, 한파, 긴급. 단어 자체가 엄청난 충격적인 단어들이죠. 역대 최대, 한파, 긴급. 뭐 폭염이란 단어보다도 더 심각하죠. 폭염보다 더한 엄청난 공포에 쪄들어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부처들이 간담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뭐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고용 상황을 개선 추세로 전환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거한 원인은 소득주도 성장론이죠. 뭐 최저임금 올리면은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개소리를 했던 거죠. 그것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사람은 소득주도 성장론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늘 얘기를 해요. 2달 전, 3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청와대가 말을 안 듣는다. 도대체 경제에 돌아가는 그 사실, 팩트를 말해주면 귀를 쳐닫고 앉아있다. 라고 김동연이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장하성이가 똥꼬집을 부리고 소득주도 성장론 계속 밀어붙이고 있죠. 남의 말을 안 듣는 거 정말 그거 아주 나빠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소득주도 성장론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해봤더니 이게 경제 통계가 나빠지고 뭐가 안 좋아지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교수들도 말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말하고 경제 관료들도 말하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귓구멍을 열고 좀 들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있는 저 주사파 전라도 그 멍청한 놈들이 귀를 닫고 안 들어요. 귀를 닫고 안 듣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그게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론 그거를 폐기하면은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하면 뭐 합니까? 식탁 위에 똥 한 바가지 퍼놓고 맛있는 음식 갖다 놓고 밥 먹어보세요. 밥맛이 나나. 소득주도 성장론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박살나고 똥바가지가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식탁 위에 똥 싸놓고 거기서 밥 먹는다고요. 식탁 위에 똥 싸놓고 이거는 된장이니까 된장처럼 보이니까 된장이라고 생각하고 된장국 말아먹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 새끼들이 데모만 하고 제가 참 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방송에 말이죠. 제가 도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새끼라는 말조차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 새끼가 나왔어요. 예. 데모만 하고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남의 말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들을 줄도 몰라요. 자, 그런데 경제 살리기 해법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제 살리기 해법 딱 한 가지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제 마음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은지 한번 볼게요. 경제 살리기 해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경제 살리기 해법. 유성춘님 감사합니다.
예, 명환님 맞습니다. 예, 명환님 정답 딩동댕 우리 예, 명환님 정답 맞아요. 예, 이순희님 예 그래 항상 건강하세요. 아 우리 이순희님은 뭐 현충원랑 오전에도 가시고 예, 8월 15일 날 오후에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도 걸어가시고 참 대단하세요 이순희님. 아 그 애국의 열정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순희님. 예, 건강하세요 항상요. 예, 박근혜 대통령님 복권도 되죠. 예, 문재인이 내려오는 즉시 박근혜 대통령이 복권되죠. 예, 예, 유성님 문가 없애기 맞습니다. 문재인만 청와대에서 나오면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앉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경제 살아납니다. 이 멍청한 놈의 이 멍청한 놈의 자식들이 말이죠. 아, 진짜 멍청한 자식들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멍청해요. 엄청나게 멍청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멍청한 것들만 모여가지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저는요, 청와대에 멍청한 애들이 청와대에 있다 해서 멍청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멍청대.